자, 이번엔 소보로를 보여드릴 건데, 소보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뽀얗게 휘핑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 어느 정도 공기를 포집해 주셔야 좀 더 바삭하고 가벼운 식감의 소보로를 만들 수 있는데, 뭐 이건 솔직히 정답은 아니고 취향일 것 같아요. 나는 묵직한 소보로가 좋다 하시면은 좀 공기 포집을 덜 하시면 되고, 난 가볍고 바삭바삭한 소보로가 좋다 하시면은 어느 정도 공기를 포집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소보로를 오늘 만들어서 오늘 쓴다면 공기 포집을 그렇게 많이 안 하셔도 괜찮은데, 내가 오늘 만들어서 두고두고 쓸 거다 하시는 분들은 공기 포집을 많이 해주시는 게 오래 두고 쓰더라도 좀 더 이제 품질 좋은 소보로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뽀얗게 휘핑된 상태여야 되고요. 가루 재료는 모두 다 섞어서 바닥에다가 지금 채질해 놓은 상태고요. 저는 보여드리기 위해서 바닥에 작업하는데 이제 믹싱볼 안에서 섞어 주셔도 괜찮아요. 자, 이렇게 소보로가 되면은 가루로 이제 어느 정도 덮어 주시고, 주걱에 있는 손실량도 다 긁어 넣어 주시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초반에는 스크래퍼로 자르듯이 밀가루를 끼얹어 가면서 이렇게 자르듯이 이제 크림한 버터를 이제 좀 분산시켜 주시면 돼요. 처음부터 손으로 비비면 떡져 버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스크래퍼로 잘라주시고 작업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볼 안에서 작업하실 때는 직각 스크래퍼가 아니라 반달 스크래퍼 사용하시면 더 편하게 섞으실 수 있어요. 자, 이렇게 해 놓으신 다음에 손으로 가볍게 이제 주물르는 게 아니라 이제 으깨듯이 얘네들을 좀 분산시키듯이 이렇게 비벼주시면 돼요. 저는 지금 공기 포집을 많이 해놓은 상태라 아마 이제 저와 같이 하시는 분들은 지금 좀 굉장히 질게 느껴지실 거예요. 공기가 많이 들어갈수록 버터의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굉장히 질게 느껴지거든요. 이럴 때는 조금 시간을 두었다가 휴지를 주고 뭐 냉장고에 넣거나 아니면 실온에 잠시 방치해놨다가 다시 한번 비벼주시면 되고요. 저는 지금 이 정도까지만 섞었는데 내가 지금 바로 당장 다 쓰지 않을 거라면 요 정도 가루가 보이는 정도까지 굉장히 좀 끈적끈적한 요 상태까지만 섞어서 보관하셨다가 내가 쓰기 전에 개서 쓰는 걸 추천드리거든요. 왜냐면 소보로를 다 완전히 섞어버린 상태에서 냉장고나 이제 보관하게 되면은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밀가루엔 글루텐이 있잖아요. 글루텐끼리 엉겨 붙으면서 이제 소보로가 좀 떡지기 시작합니다. 그리고 이렇게 질었던 소보로가 점점 되져요. 되직해진 소보로는 푸석푸석해지고 이제 빵에 붙였을 때 잘 붙지도 않거든요. 그럼 이제 뭐 우리가 분무기를 뿌려가면서 이제 대기를 맞춰서 쓰는 경우도 있는데, 그러면은 굉장히 딱딱한 소보로가 만들어집니다. 이게 소다도 들어가고 베이킹 파우더도 들어가서 굉장히 가볍고 바삭바삭한 식감이 나야 되는데, 아무래도 이제 좀 물도 들어가고 마르고 이러면은 좀 더 딱딱한 소보로가 만들어지겠죠. 자, 이렇게 보관하시면서 사용하는 걸 추천드리고요. 저는 이제 소보로를 다 만들었으니까 이제 빵 반죽을 준비해서 소보로 찍는 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자, 이번엔 소보로를 찍어 볼 건데요. 아까 개놨던 소보로를 지금 실온에 10분 정도 뒀는데, 이 정도면은 이제 밀가루 안에 이제 버터가 먹어 들어가면서 우리가 손으로 만졌을 때 질척거리지 않거든요. 그래서 이 정도 지금 쓸 만큼만 살짝 덜어내서 손으로 비벼보도록 할게요. 손으로 꽉 쥐지 말고 소보로들끼리 비벼준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살살살살 비벼주시면 점점 노란색으로 바뀌어요. 그리고 어느 정도의 덩어리는 있고 보슬보슬한 상태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. 소보로 같은 경우는 너무 덜 섞여도 구조가 형성이 안 돼서 소보로빵 위에서 흘러내리고요. 너무 많이 섞으면은 떡져버려 가지고 딱딱한 소보로 식감이 되니까 가볍게만 섞어 주시면 됩니다. 요 정도로 보슬보슬한 상태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. 자, 이렇게 소보로는 준비가 다 됐고요. 계란물, 그리고 지금 벤치타임이 끝난 반죽을 준비했습니다. 자, 벤치타임이 끝난 반죽은 다시 한번 손에 올려서 매끄럽게 둥글리게 해주세요. 자, 이렇게 둥글리기를 해서
구조를 다시 잡아주셔야지 2차 발효할 때 처지지 않고 봉긋하게 발효가 될 수 있고요. 이렇게 둥글리기가 성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. 그래서 이렇게 둥글리기가 끝난 당과자 위에 계란물을 얇게 발라주시고 옆면까지 꼼꼼하게 묻혀주셔야지 소보로가 전체적으로 고르게 묻을 수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계란물을 발라주신 다음에 소보로 일정량을 가져와 주시고 반죽을 뒤집어 주세요. 그 다음에 약간의 소보로를 덧가루 대용으로 쓸 거예요. 올려주신 다음에 그 상태로 꾹 눌러서 뒤집어 주시면 소보로가 찍히죠. 이 상태에서 그냥 놓는 게 아니라 손바닥에 올려서 어느 정도 동그란 모양을 잡아주신 다음에 이렇게 뒤집어 주시면 소보로빵이 됩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오븐팬에 이렇게 패닝 해주시면 되고요. 다음 것도 찍어 볼게요. 소보로 찍는 양은 보통 70에서 80g 정도 찍으면 되고요. 전 덧가루 대신 소보로로 찍는 이유가 이렇게 가운데 올려놓고 이렇게 소보로를 찍으면 물론 손에도 붙지 않고요. 그리고 그 중간에 소보로가 더 많이 들어가서 더 맛있는 빵이 만들어집니다. 그래서 손으로 살짝 동그랗게 모양 잡아주신 다음에 그대로 뒤집으면 동그랗고 예쁜 모양을 만들 수 있어요. 그리고 여기 가생이 부분에 묻으면 이 부분은 좀 떨어뜨려 주세요. 그래야 모양이 좀 예쁘게 잡히니까 이 상태로 예쁘게 나올 수 있게 해주시면 됩니다.